슈렘 로봇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작업이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시장 이런 흐름 속에서 로봇, 자동화 이런 업종이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비중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올라오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매수 심리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가 상승폭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 기관 외국인 말고도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왜 또 로봇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 바로 업종의 순환 매수, 완성차에 대한 로봇 제조업 이런 중심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로봇 첨단 섹터로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젠슨왕의 바로 차세대 먹거리는 로봇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필두로 해서 계속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승에서 여러분 대응하셔야 됩니다. 대응 안 하시면 수익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수익 챙기고 현금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현금화 안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있고요. 오늘 엄청난 장대형 봉이 나오고 불을 뿜고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윗꼬리도 달리고 있어. 오늘 24% 넘게 급등이 나왔다가 오고 가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 마감할 때쯤엔 더 밀릴 수 있죠. 왜 그렇죠?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제 영상을 그동안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또 오늘 신고가가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 자, 호가 단위로 좀 걸어서 일부 10%라도 20%라도 매도하셔가지고 현금을 챙기고 계시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을 검색해 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종목 단타로 추천드렸어요. 방송 중에 알테오젠 사셔라 라는 말씀 드렸죠. 알테오젠 이렇게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이 현재 장중에 12%, 13% 급등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도 보유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알테오젠 엄청난 게 터졌어요. 자, 그리고 또 뭐 하나 사라고 했어요? 눌림 줄 때 G2G 바이오 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자, 이거 G2G 바이오인데요. 지금 윗꼬리 달리고는 있지만 장중에 20%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종목들 사셔서 단타로 수익 실현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식을 투자할 때 망치는 습관이 뭐냐면 그냥 저는 욕심도 욕심이지만 이 조급함이 망치는 거예요. 조급함은 근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현금이 없는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급함이 생겨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조급함이 생겨요. 더 올라갈까봐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아,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물리면 또 조급함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 조급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놓으셔야만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죠. 휴림로봇. 그렇기에 10%, 20%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20% 급등 나오는 구간에서 팔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이제 있죠. 자, 11월에 있잖아요 라고 말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11월에 있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고요. 자, 그동안 역대적으로 10년, 20년을 보더라도 중간선거 6개월이나 8개월 전부터 심지어는 10개월 전부터 증시는 반응을 합니다. 선거 전에는 자,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거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무려 S&P 500이라든가 이런 주가 주요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 100년간을 제가 살펴봤더니 중간선거 해에 그날 그 해에 올해가 중간선거 해죠. 2026년 12개월 동안 S&P 평균 수익률이 0.3%로 저조하거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선거 후에 상승으로 전환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100년 중에서 약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을 적어도 지수가 10%, 15% 밀렸던 장세가 많았습니다. 자, 지수가 10%, 20%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들 다 반토막 나는 겁니다. 자, 그럼 현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역대급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을 가는데 비싼 50만 원짜리 옷을 사는데 박앤세일에서 반토막에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옷을 25만 원 사겠대. 안 사실 겁니까? 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 계좌는 하염없이 떨어지니까 손절이 나가는 거죠. 자, 결국은 뭐냐면 그런 박앤세일 되는 지금 폭락장이 올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현금을 모으셔라 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동성 확대와 금리 안정이 맞물리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기술주나 성장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랠리가 나올 거예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거나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거 하면 지수 미친 듯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현금을 계속 모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뭐 뉴스가 나왔네, 뭐 또 뭐가 했네, 이런 이야기, 차트가 어쩌네. 이것보다 시장을 준비하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자, 폭락장이 오서 박앤세일 되는 장에서 어떤 종목을 담으셔야 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갈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늘 강조했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자, CEO가 뭐라고 했죠? 차세대 먹거리는 딱 하나 로봇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장대 한복 나면 수익 줄 때 현금 챙겨서 모아두셨다가 폭락장 때 다시 쓸어 남아서 박앤세일하는 종목을 담자. 자,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갔다 꼬꾸러지면 다시 원래대로 주가가 돌아가잖아요. 그때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 모으셔라. 그리고 분할 매도. 분할이 뭐예요? 나눠서 10%, 20%.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을 팔아서 현금을 챙겨서 여러분의 계좌에 현금을 계속 모아두세요. 아셨죠?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죠. 상승 나올 거고 앞으로도 음봉도 나올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가면서 결국 우상향 할 거라는 거. 이게 그냥 답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 안 한다?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 3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제가 늘 강조드렸죠. 복리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복리 효과가 얼마나 큰 건지를. 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하셨어. 그러면 사실 복리 효과는 1년에 연간 수익률 100% 나면은 한 달이면 몇 프로이죠, 여러분들? 한 달에 10%도 안 돼요. 8%만 연간 수익 나면 100%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달 이 휴일인 로봇으로 8%만 수익 난다고 최소 했을 때 1년이면 100% 수익이죠. 1000만 원이 1년에 100% 수익 나면 이자가 1000만 원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원금과 이자가 더해져서 내년 2년차 2천만 원을 투자하고 또 한 달 수익률은 8%, 연간 100%만 났을 때 원금이 2천이었고 이자가 100%니까 2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 돼요. 자, 그런데 3년만 투자하셔도 얼마? 8천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처음에 1000만 원이 투자금이었는데 3년 만에 8천만 원 만들어졌다라면 8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은 300%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복리예요. 시간의 힘을 믿으셔야 되는데 사실 이 시간의 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예요? 리스크가 커요. 왜 그렇습니까? 주식이 100%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 시간의 힘의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결국 제가 늘 강조드렸던 현금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의 성장성을 보시면 돼요. 자,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기업의 성장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현금만 있다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라인에서 사주고 올라갈 때 조금씩이라도 챙겨서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하면서 가장 어려운 실수를 낳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조급함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현금이 없으면 조급함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가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결국 이러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장기 투자 하시려면 이런 조급함이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죠? 결국은 대응으로 끝납니다. 주식을 종목을 아무리 보석과 같은 종목이 있고 올라갈 걸 알더라도 이 대응 없이는 절대 큰 수익 보면서 장기 투자하실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 대응의 핵심적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자, 개인 매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과 대응이 없으면 시장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또 하나 감정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항상 감정적인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뭐죠? 반대로 매매를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또 쫓아가면서 사주고 있어. 등에 업어탄다고 하죠. 추격 매수라고 하죠. 이런 거 안 돼요. 눌러줄 때 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 눌러주지 않는다? 누가 그렇습니까? 시장은 올라왔다가 이렇게 눌러주고 가는 거예요. 올라오고 눌러주고 올라오고 확 눌러주고. 자, 그런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 판단을 자제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장기 투자해서 휴림 로봇으로 10만 원, 앞으로 10배 정도 더 먹고 나오자 하시는 분들, 대응을 하실 분들만 위 번호로 뭐라고 남겨 놓으시냐면 대응이라고 남겨 놓으세요. 자, 대응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단톡방 실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소통방 링크를 무료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남기셔라? 위 번호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단타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톡방에 입장하라고 했더니 요즘에 하도 사기 리딩방이 극성을 부리죠. 입장도 안 하실 분들어 자, KT나 아니면 SKT 뭐 이런 LG통신사에서 링크를 넣어서 이렇게 문자를 싸면 안 가는 경우도 왕왕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자로 그냥 단타만을 받고 타점을 문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휴림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럼 휴림 종목인데 단톡방에 못 들어오시구나 라고 하고 자, 매수 매도 타이밍 때 팔아라 얼마를 그리고 얼마에 사셔라 라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단타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휴림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늘 여러분들의 자유 원칙이시니까 강요하는 거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휴림 로봇 장기 투자 하실 때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은 100% 맞지 않아요. 그리고 틀린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시장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예측을 하시더라도 틀릴 수가 있지만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올바른 투자와 계속해서 성공을 하셨던 분들은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고 쫓아 사시거나 올라올 때 못 팔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이러시지 말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건 시장의 지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뭐다? 대응을 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꼭 함께 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휴림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림 로봇은 앞으로도 재무적인 건전성이 계속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재무 구조가 탄탄한 흐름,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적자예요. 아직까지는 이 적자 폭이 축소가 돼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 주가는 엄청나게 레벨업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24년, 2025년도 사실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는 했지만 순이익이 모두 다 적자였다가 2025년 말 들어가면서 순이익이 모두 뭐로? 흑자로 전환한 겁니다. 부채 비율도 없고요. 자, 그래서 현재 투자하실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로봇주에서 뭐냐라고 하면 휴림 로봇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익이 증가하거나 이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재무 안전성과 부채 비율의 변화도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 분명한 종목은 휴림로봇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응하면서 우리가 장기 투자해서 적어도 11만 원 이상은 바라보고 가자. 자, 근데 우리는 딱 2, 3년 투자하세요. 그런데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2, 3년 투자 그러면 에게 이러면서 당장 수익 날 수 있는 걸 줘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급함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노후 연금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은퇴를 이미 하셨어요. 3억을 갖고 계신다 표현을 쓰는데 3억으로 은퇴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분이 은퇴한 나이가 57세였어요. 앞으로 그래도 요즘 평균 수명을 감안한다고 80에서 85세겠죠? 85세라고 치면 아직도 30년을 더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20년 이상을. 20년을 3억을 쓴다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글쎄요. 한번 계산을 제가 정확히 해봤더니 나오는 답이 20년 동안 쓴다고 하면 12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3억을 여러분 30년으로 나누면 얼마인 줄 아세요? 30년 할 걸로 꼬박꼬박 나누면 한 달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의 화폐 가치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그럼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 준비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부동산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다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실제 현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많이 공중부양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미 코스피 지수도 4,500을 돌파해서 4,754이고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연금과 기관들이 계속 쌍끌이 매수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거의 몰빵하는 상태예요, 주식으로. 자, 이거 다 현 정부에서 시킨 거겠죠? 자, 시켰든 안 시켰든 우린 그거 중요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자, 기관과 연기금은이 한 번에 사들이고 있다가 만약에 차익 실현하거나 매도가 터질 때에는 시장 미친 듯이 급락할 거예요. 현금 준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하셔라. 자, 그래서 단타도 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단타와 매수 매도 대응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뭐라고? 대응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내일부터 명단에 끼워서 보내드릴 거다. 대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으로 대박 나보자. 그래도 진득하게 2, 3년 투자해서 복리의 힘을 빌려서 크게 연금 3억이 있다면 아까 보셨죠? 1,000만 원으로 어떻게 3년 투자했더니 얼마가 만들어서 8배. 3억으로 20억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종목 하나를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닌 건 아시죠?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섹터별로 담으세요. 저도 섹터별로 4가지를 담았는데 하나는 바이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가 2, 3년 동안 기었기 때문에 앞으로 26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갈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원전. 그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분들 로봇이죠. 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고 쪼개서 담으셔야 순환매가 되면서 여기가 쪽박 차고 일로 수급이 나가면 이걸로 수익 먹고 다시 수급이 일로 이동하면 이걸로 먹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아셨죠? 계란 한 바구니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돼서 하는 말인 거 아시죠? 함께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